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강유정, 김만권의 시선입니다. 강남대 강유정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오늘 무차별 폭로전, 알 권리와 배설 사이,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제 국감 시즌에 왜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이다. 근데 이 나이 제일 많은 김진표 의원, 나이도 안 맞는 동명이인, 또 남자 여자도 헷갈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런 명단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적한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은 검사다 이러면서 애꿎은 사람 2명 또 지목한 그런 국회의원도 있었고, 이런 걸 지금 문제 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만권 박사?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폭로들이 알 권리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에 막 뱉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관행처럼 보여서요. 이게 언제쯤이나 이렇게 고쳐질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게 정치가 근본적으로 건강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책 경쟁이 없으니까 서로 어떤 상대방의 당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저하시키거나 어떤 그 인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자기의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들이 너무 우리나라 정당 내에 이렇게 내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것까지야 정쟁인데,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안 없어진다는 게 이상해요. 저는 이게 언론과 어느 정도 호흡이 맞아서 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혹 저널리즘이라고 있죠. 의혹 저널리즘은 사실은 규명 저널리즘으로 가야 하는데, 의혹 저널리즘이 폭로 저널리즘에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단 드러내놓고 이는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진지한 교차 검증의 과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지금 말씀하신 잘못된 사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언론의 시간을 가지고 이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짚어 넘어주고 하면 이게 폭로 전에 의혹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마무리가 될 텐데, 좀 재미있다 싶으면 언론은 또 이건 폭로다, 누군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더 무책임해도 된다라고 좀 면허를 받듯이 좀 더 키워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정치권 문제도 있지만 선생님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최근에는 또 연예인 폭로도 상당히 맞아요. 어제만 해도 좀 뜨거운 폭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아이린이라고 아이린. 여성 그 아이돌 멤버 중에 한 명. 근데 그 폭로에 저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했냐면, 가장 마지막 줄에 뭐냐면 복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로 앞에 가장 전제되는 게 사실 또 뭐냐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정의롭다, 폭로하는 주체는 정의롭다라는 일종의 사전적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일 경우에는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너무 이 의혹을 걷어들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오늘 한마디로 준비했던 말이기도 합니다만, 너무 잘 벼린 칼이라는 거죠, 폭로라는 게. 그러니까 이 폭로의 두 얼굴이에요. 어찌 보면 옛날 같으면 양심 선언, 양심 고백, 내부 고발, 이게 전형적인 폭로 아닙니까? 근데 그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폭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폭로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폭로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 뉴스 의혹 위주들의 폭로들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좀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 첫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첫 정보가 주는 첫인상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또 이게 진실이 아니었다고 밝혀져도 사람들이 그게 진실이 아니었던 거 밝혀진 그걸 진실로 안 믿고 앞에 그 거짓을 진실로 믿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최초 정보가 어떻게 수용되는가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가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도식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회적 약자가 폭로의 주체가 될 때는 사회에 건강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폭로의 주체가 되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대체로 그 그렇죠. 말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힘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나무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나무 숲이 뭐냐면 실명으로 밝히기 너무 어렵지만 사실 실존하는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고 싶어서 만드는 게 어디요 대나무 숲이라는 그런 해시태그들일 텐데 이제 힘이 없을 때는 만약에 내가 폭로를 할지언정 그 피해가 나한테 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아까 내부 고발자를 얘기하셨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그렇죠. 폭로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최근에 아까 제가 정의감 얘기했지만 전 디지털 교도소 문제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 역시도 폭로를 기반하고 있고 그러나 굉장히 정의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이 정의감이 어떤 점에서는 대중적인 인기랑 또 같이 따라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적 정의와 진짜 이 법적 정의가 좀 충돌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힘없는 자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정의도 가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검증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적 정의와 법적 정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좀 애매한 아까 연예인도 언급하셨으니까 뭐 약간 이름이 좀 알려지고 그러면 요즘은 SNS를 통해서 뭐 너 고등학교 때 어떤 행동했었지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최근에 그 이근 대위 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건이 막 올라오고 또 그 개인의 잘못, 과거의 잘못을 SNS 통해 이렇게 드러내는 이거는 뭐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너의 부모님이 옛날에 돈 빌려서 안 갖고 어디로 갔다. 이런 게 그 사람의 연예인 활동을 좌지우지하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참 한편으로는 애매하잖아요. 아예 왜 헐리우드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 헐리우드야 이런 말을 할 때 헐리우드이 연예계만큼은 생각보다 공인이라고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인은 굉장히 정치인이라던가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이 큰 사람이긴 합니다만 연예인은 좀 예외가 돼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 난잡한 사생활까지도 용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 한편으로 저희는 여전히 연예인에게도 굉장히 과도한 어떤 부분에서 정의감을 저는 이게 다 균형을 맞춰서 가면 되는데 때로는 좀 공인이라는 안 맞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연예인에게 좀 과도한 정의감을 요구할 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혼자 하는 듯해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좀 진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반면 여기가 만약 헐리우드였으면 전혀 문제 안 될 요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사람들이 폭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주는 그 효능감과 그 따끔한 맛에 누구나 다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재생산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 박사님. 뭐 전 연예 쪽으로는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치적 폭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발성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기치 않았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기치 않았던 이야기들이 예기치 않았던 소식들이 그리고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 이게 예측하지 않았던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의외성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어떤 정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예의치 않았던 나쁜 식의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그것들이 가식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면서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주게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더 나가서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입는 타격이나 그 사람이 뭐 피해를 입게 되는 인격권이나 뭐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즘 기업 정보 공유 서비스라는 게 있답니다. 뭐냐면요. A라는 특정 기업을 두고 그 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후기를 남기는 건데 뭐 기업 체계가 부족하다. 여긴 야근이 많다.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인사팀 김 과장은 굉장히 기분파다.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나무 숲의 이제 좀 더 공식적인 버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임금님기는 당당히 그죠. 근데 사실 그 김만고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추천서 제도가 굉장히 그렇죠. 우리처럼 조금 약간 형식적으로 써주는 추천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 절대로 추천서 써주지 않겠어라는 말이 정말 앞으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예.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동료 평가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전 이건 좀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사람들 눈치만 보면은 평가에 문제가 없었던 데 비해서 이제는 동료 내지는 후배들 혹은 부하 직원들의 평가 역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도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겉으로는 어느 정도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과거에 그 여러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던 시선의 어떤 범주는 넓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주관적인 부분이 정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충분히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이란 걸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덕의 기준은 누구나 다르니까 굉장히 소모적인 폭로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도 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저도 아 이런 게 다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기업 정보 공유. 예, 기업 정보 공유요. 예. 이게 별점 아닌 별점 체계잖아요. 그렇죠. 예, 별점 아닌 별점 체계고 그러면 이게 상품에 대한 별점을 주는 거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상품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그걸 괜찮은데 이게 사람인 경우에는 인격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 심지어 회사도 사실은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나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아주 인상만으로 이렇게 주는 정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요. 진짜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분명한 사실에 입각한 뭐 평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뭐 거짓말을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겉으로 보는 사람들,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조직 내부에 없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죠. 예, 예. 근데 잠깐만요. 저 사실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좀 폭로 아닌 폭로를 해야 되는데 뭐요? 저도 어쩌다 보니 같이 마지막 방송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는 언급결에 됐고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뭐 이건 폭로도 네. 아니라 공지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공지를 가장한 방송. 네, 오늘 그래서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선생님께 질문 몇 가지를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 이거 국정감사처럼 뭐라도 저한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작가들이랑 짰군요. 맞습니다. 네, 이거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10년 5개월이잖아요. 네,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시원섭섭합니다. 그 말 제가 어디서 벌써 인터뷰에서 읽었는데 혹시 다른 말을? 아니요, 그 100% 그래요. 그러니까 음. 매일매일 생방송 시사 문제를 진행한다는 게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이제 거기서 좀 노연한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시원하고 후련하고요. 하지만 또 저의 지난 10년을 거의 일상의 중심으로 이끌어왔던 게 이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 안 한다 싶으니까 좀 섭섭한 면도 있고요. 정말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10년 원이라는 기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데도 그걸 따라잡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따라잡으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먼저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그 좀 여쭐 게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알 권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예. 선생님께서는 2009년에 나는 당신의 말할 권리를 지지한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맞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책을 쓰셨나요? 제가 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진영 논리, 편가르기.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하지 않고 욕만 하는 사회.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나의 존재 조건인 사회. 이게 문제라고 봤어요. 가장 핵심이. 그래서 나랑 의견이 달라도 모든 사람의 말할 권리를 서로 지지해주고 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고 절충하고 타협하는 그런 균형의 정치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책을 쓴 게 벌써 11년 전인데 11년 지나면서 우리 정치는 오히려 더 뒤로 가는 거 아닌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올해 코로나에 대해 시대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질문을 받았고 어쨌든 올해 힘든 한 해기도 한데 청취자분들에게 좀 진단이라던가 이런 시대에서 조금 그래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도대체 뭐가 선진국인가,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또 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사회도 아직도 문제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정서라든지 또 시스템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우리가 이제 되새겨 보면서 아직도 부족한 점 우리가 좀 채워나가면 조금씩 좋은 사회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 했어요? 그죠?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고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늘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관용에게 시사자키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0년 5개월 저의 생활의 중심 이었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예. 행복입니다. 우리 강유정 교수, 김만곤 박사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